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잇따른 역사 왜곡과 문화 공정 논란을 빚고 있는 와중에 한국의 문화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노래 등 많은 부분에서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심지어 뉴질랜드에서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한국 노래를 틀었다가 오히려 시위대의 흥을 더 돋구는 역효과가 발생해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일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중국인들의 문화 동북 공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으로 추정되는 의상을 입은 여성이 중국 소수민족으로 등장해 논란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많은 국내 누리꾼들을 비롯한 연예인들까지 중국의 만행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며 중국의 문화 동북 공정에 당당히 맞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데요. BTS의 슈가, 배우 이종혁, 가수 청아 등 많은 스타들이 한복 인증샷을 게재하며 쿨하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BTS의 슈가는 한복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려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슈가가 한복이 한국의 고유의상임을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 SNS에 과거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이종혁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복 잘 어울립니까? 올림픽을 보다가 우리 것은 그냥 원래 우리 거요. 그 입 다물라 라는 글과 함께 한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골룡포를 입고 왕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그리고 가수 청아도 이번 시즌 화보는 모두 한복을 입고 진행했다며 팬들과의 소통에서 한복은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배우 박신혜는 한복을 입은 사진을 SNS에 공개하자 중국 누리꾼들에게 악성 댓글 테러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사진 속 박신혜는 한복을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올라온 후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 해당 글에 악플을 쏟아냈습니다. 게시글에는 왜 한국 것이라고 하나, 한복은 중국 전통 의복을 개량해 발전된 옷, 한국의 도둑 문화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한다 등 막말을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구토 이모티콘과 거꾸로 한 엄지 이모티콘을 남기면서 박신혜를 비난했는데요. 이전에도 BTS RM 등이 쇼트트랙 편파 판정을 표현하며 중국 누리꾼들의 댓글 테러를 당했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인들의 만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계속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문화 영향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 국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텐트를 치면서까지 국회 앞 잔디광장을 점거하고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대입니다. 이 시위는 2주 넘게 이어진 캐나다의 자유의 호송대 시위를 모방해 열린 것인데요. 캐나다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트럭 운전사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열기는 수도 오타와를 넘어 국경지대까지 확산했고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까지 퍼졌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해 엄격한 방역 정책을 펼쳤던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백신 의무화 등 규제가 계속되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진 상태라고 외신은 전했는데요. 뉴질랜드 정부는 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가 하면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측에서 어떤 노래를 틀었더니 시위대가 갑자기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데요. 시위대는 단체로 일어나 몸을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리듬에 맞춰 동작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의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시위대의 반응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의회의 해산 시도는 다시 한번 물거품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핑크퐁의 아기상어라는 동요였습니다. BBC 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 시위는 지난 8일 코로나19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 국회 앞 잔디광장을 점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위대 규모는 다음날 수십 명 단위로 줄어들었지만 주말 동안 다시 불어났다고 매체는 설명했는데요. 이들은 도심 도로를 막아서며 교통을 수차례 방해하면서 지난 10일 1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의회는 광장에서 시위대가 해산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 11일 잔디밭에 스프링클러를 가동해 해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위대가 임시 배관을 만들면서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매체는 설명했는데요. 이후 의회는 시끄러운 음악을 틀도록 지시해 재차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미국 팝 가수 베리 매닐로의 노래와 함께 높은 중독성으로 유명한 마카레나 음악,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자는 메시지 등이 큰 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시위대는 미국의 헤비메탈 음악을 더 크게 틀면서 맞섰는데요. 특히 의회 측은 일요일인 13일 한국에서 퍼져나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동요 아기상어의 영어 버전인 베이비 샤크 노래를 틀었으나
시위대가 오히려 율동을 따라하며 다같이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의회의 해산 시도는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시위대가 다같이 일어나 노래에 맞춰 동작을 따라하자 뉴질랜드 당국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와 같이 뉴질랜드를 비롯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의 아기상어 체조는 최근 또 하나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는 동요인 아기상어를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어린이들이 등장해 영어로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하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유튜브 최초로 조회수 100억 회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더 핑크퐁 컴퍼니는 지난달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영상이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0억 뷰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00억 뷰는 전세계 인구 78억 명을 뛰어넘는 굉장한 기록인데요. 지구의 모든 인구가 적어도 한 번씩은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총 재생 시간은 43,000년으로 구석기 시대부터 핑크퐁 아기상어 댄스를 본 셈인데요. 2016년 6월 공개된 이 영상은 약 4년 만인 2020년 11월 전세계 유튜브 조회수 70억 4천회를 돌파해 1위를 차지하고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현재까지 16개월 연속 유튜브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컨텐츠를 만든 1등 공신인 더 핑크퐁 컴퍼니의 박한솔 실장은 전 세계적인 인기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라고 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하는 게 없어요. 누가 봐도 재밌고 완성도 높은 컨텐츠가 가장 큰 힘이죠. 이어 아기상어를 보고 자란 어린이들이 커서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며 1020 세대를 대상으로 K-팝 요소를 더한 콘텐츠도 기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핑크퐁의 유튜브 영어 채널은 지난해 6월 구독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어서며 유튜브에서 몇 안 되는 루비 버튼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아시아권에서는 인도 시장, 남미 유럽 지역에서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한국 컨텐츠 사업은 더욱더 확장하며 해외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징어 게임 신드롬을 비롯해 넷플릭스에서 잇따라 공개되는 많은 컨텐츠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지금 우리 학교는 이란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는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드라마는 좀비 바이러스가 시작된 학교에 고립되어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함께 손잡고 사투를 벌이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이로써 지금 우리 학교는 한국 시리즈로는 오징어 게임, 지옥에 이어 세 번째로 월드 랭킹 정상에 오른 작품이 됐는데요. 국가별로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터키,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25개국에서 1위, 호주, 벨기에, 체코, 인도 등 20개국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제는 게임 산업에서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의 게임 회사인 스마일게이트가 개발한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동접자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산 MMORPG 중에서 역대 최고 흥행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14일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 따르면 이날 한국 게임 로스트아크가 131만 6,854명의 최고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하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플레이어 수가 많은 게임 랭크 1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게임이 최고 동접자 분야에서 1위에 오른 것은 2017년 8월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9일부터 정식 출시 전까지 판매한 유료 상품은 이틀 만에 150만 장 이상이 판매되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로스트아크는 2011년부터 7년간 1,000억 원의 개발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출시 이틀 만에 개발비를 모두 회수한 것입니다. 이는 그간 국산 MMORPG에게 다소 벽으로 느껴졌던 서구권 시장에서의 전례 없는 성과입니다. 핵앤슬래시 방식의 전투 콘텐츠와 동서양을 아우르는 방대한 세계관,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모험을 즐길 수 있는 항해 시스템 등 차별화된 게임 방식이 글로벌 이용자들의 마음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한국의 문화는 노래, 드라마, 게임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한국의 문화를 베끼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독창적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중국의 짝퉁 이미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